1번, 요거 문제 진짜 잘 내거든요. 이렇게 푸시라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출제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거기 아마 매도가 증권 기말평가 회차 어저께 적어드렸을 거예요. 꼭 풀어보세요, 이거. 그죠? 자, 푸는 방식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처분하는 분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하는 분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이 전년도 말에 5천만 원이어서 전년도 취득할 때 500만 원에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전년도 말에 시가가 한 주당 5천 원 떨어졌죠. 그렇죠? 그럼 한 주당 5천 원 떨어졌으니까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고요. 한 주당 5천 원이 떨어졌으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50만 원 잡힐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이렇게 푸시란 얘기예요. 약간 대신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이 장부에 얼마로 기록됐을 거냐면 4만 5천 원 곱하기 100주로 기록되겠죠. 매도 가는 증권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얘네들은 총 100주에 대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는 증권 장부상의 450만 원 100주에 대한 거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도 100주에 대한 거예요. 되세요?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요거 우리가 X 1년도 기준에 30주 매도했잖아요. 그럼 100주에 30주 매도했으면 30%를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뭐 어떻게 했냐면 매도 가는 증권은 처분하면 처분한 비율만큼 날리고 맞죠? 매도 가는 증권 처분하면 매도 가는 증권 장부에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된 거니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도 날린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30%만 팔았으니까 얘도 30%만 날려야 되는 거예요. 사채 상환이 똑같아. 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 30주를 매도했을 때 매도 가는 증권이 450만 원 있잖아요. 450만 원에 어디 있어? 30%가 제거란 뜻이 제거됐을 거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도 30% 팔았으니까 50만 원에 30%가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 다 분기 공부 있으면 시간 더럽게 오래 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보셔야 돼. 예. 그러면 이제 70주만 남았잖아요. 왜? 평가는 남은 것에 대해서 평가해야지 처분한 걸 어떻게 평가해요? 그래서 남은 70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남은 70주는 한 주당 4만 5천 원으로 기록되겠지. 아니, 오케이? 그죠? 그럼 70주 곱하기 한 주당 시가가 8천 원 뛴 거죠. 어? 그죠? 근데 시험에는 이건 깔끔한 편이에요. 어떻게 시험에 장난치냐면 여기다가 30주 한 주당 5만 원의 매도까지 장난쳐버리는 거예요. 5만 원의 매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지금 처분하는 걸 아니라 평가하는 분기한단 말이에요. 얼마에 처분했던지 간에 남은 걸 평가하는 거죠. 장부에서 남은 걸 평가하는 거니까 처분 얼마 했는지 의미 없어요. 시험에서는 더럽게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얼마에 처분했다까지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건 아니고 한번 낚여봐 이렇게 고민해봐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는데?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만약에 얘를 5만 원에 팔았대. 5만 원에 30주를 응? 30주를 5만 원에 팔았대요. 그죠? 그러면 30주를 만약에 5만 원에 팔았어. 그럼 30주를 만약에 5만 원에 팔았으면 이게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현금 30주 곱하기 한 주당 5만 원. 그죠? 5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3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 날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매도 평가 손실 할게요. 매도 평가 손실도 30주 곱하기 아까 했던 한 주당 이거 한 주당이 아니구나. 뭐 미쳤나봐. 한 주당이 아니고 뭐냐면 50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날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공식을 여러분 굳이 세우자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처분하기 전에 50만 원 있었잖아요. 근데 이 50만 원은 전체 몇 주에 대한 평가 손실이란 100주.
맞죠? 근데 30주 받았으니까 30주에 대한 평가 수치만 날려야지. 이게 되시겠어요? 굳이 하자면 똑같은 거 어차피 150. 그래서 처분 우리가 처분 뭐가 나왔을 거냐면 취득원가랑 같으니까 아마 처분이가 안 나왔겠네. 어쩌라고? 이분이 끊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70조 곱하기 4만 5천 원 남아있을 거고 처분하고 나서 평가 손실도 50만 원에 100주 곱하기 30주가 날라갔으니까 거꾸로 50만 원에 100주 곱하기 70주 남아있겠네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는지 우리 기말평가 의미 없어요. 아셨죠? 어. 자, 그럼 남은 70주가 한 주당 원래 처분하고 나서 4만 5천 원이었잖아요. 얘가 근데 한 주당 5만 3천 원으로 떼었으니까 여기 70주 곱하기 한 주당 8천 원만큼 올린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을. 요거 빨간색 분계가 끝이 요 12월 31일자 분계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56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뭐부터 먼저 상계해요? 평가 손실하고. 맞죠? 평가 손실하고 상계하는데 평가 손실 남은 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평가 손실 남은 건 50만 원에 70%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까 30으로 깠잖아. 맞죠? 그럼 35만 원 까고 남은 것만 매도 가는 증권 평가에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빨리 푸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걸 하시는 거야. 매도 가는 증권이 요때 전년도 말에 평가했다면 얼마짜리로 기록돼 있을지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고 항상 처분할 때는 매도 가는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또는 손실을 없앨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40%를 팔았다라고 하면 남은 6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연도 말에 시가로 평가하는 분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영상 녹화 중이니까 이해 안 되시면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여기 정답 맞아요. 알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모르고 안 뺐어. 원래 빼야 되는데, 이건 쉽죠? 맞죠? 제가 괜히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딱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31일 날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끊을게요. 하나씩.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 불안해. 차변의, 임금 뭐냐? 지울게요. 저기 있어요. 차변의 급여 2,4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 잡으라는 거잖아요. 일단 요거.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료 중에서 내년도 귀속분이다라는 건 먼저 지급한 임차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차료, 우리 항상 수익 비용은 단기 개념이잖아요. 단기 개념이니까 임차료를 빼내라는 거죠. 내년도 거니까 임차료 아니야. 330만 원은. 맞죠? 그래서 대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330만 원 빼고, 이거 내년도라는 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먼저 낸 임차료 있다는 얘기거든. 맞죠? 성급 비용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말로 던져준 거죠, 말로. 그렇게. 근데 아마 12월 1일자 분기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여서 그래요. 죄송해요. 실제 시험에서는 12월 1일자 조합 있을 거예요. 아셨죠? 만든 거라서 어쩌 미안해. 죄송해. 어떻게든 공식해야 되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귀찮아 하시거든. 제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고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어저께 배웠던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리 푸는 거. 저기 화면. 자, 화면이요. 순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 권장. 순서 1. 2. 그다음 빵꾸 나는 것의 마지막에 3.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냐. 우리 어저께 그 정보보조금 감가상각할 때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자체는 뭐다라고 했냐면 정부한테 보조금 받은 건 감가상각하면 안 되니까 순수한 네 돈 가지고 취득한 것만 그 네 돈 쓴 거니까 그것만 비용이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600만 원은 국고보조금 2,400만 원 깐 거예요.
했죠. 그래서 이 돈인 60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더라면 내용연수 5년이죠. 단조가치 0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9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12분의 4 곱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정보보조금도 우리가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수익으로 분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저께 간편법 설명드렸어요. 그냥 정보보조금을 정액법은 내용연수로만 나누면 된다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영상 오늘 내일 내일 좀 제가 좀 쉬니까 저녁만 수업 있고 네, 올리면 국고보조금에 거기 제대로 제가 설명한 거 있으니 그건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정보보조금 2,400만 원 얘를 나누기 5하면 이게 1년치 정보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에요. 까면서 맞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12월 31일까지 4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12분의 4를 다시 해야지. 이게 4개월치 정보 까면서 우리가 원래 수익 인식할 거예요. 감가상각비랑 상계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전체 취득원가에서 표시가 되잖아요.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숫자에서 빼져 있는 형식으로 감는 돼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정보보조금 포함된 숫자 3천만 원이지. 맞죠? 근데 굳이 이렇게 보실 필요 없이 마지막에 빵꾸 나는 감는 적으시면 끝나요, 그냥.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전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줘야 되는 거니까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3천만 원 빼기 0 나누기 5년 12분의 4 이렇게. 여기 3천이고 여기 3 똑같잖아, 어차피. 이거 숫자라면 여기 3천, 여기 3천. 나누기 5년, 나누기 5년 12분의 4. 그죠? 이렇게 생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여러분 4번은 이거 틀려요.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대변에 영업권 100만 원 빼고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틀려요. 왜? 잘 보세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 손상이 된 거예요? 100만 원으로 하락이 된 거예요? 100만 원으로 하락된 거예요. 그럼 어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2월 31일자 영업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100만 원 만드는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100만 원으로 하락했잖아요. 으로 100만 원이 손상이 된 게 아니라 한국말 100만 원으로 맞죠? 100만 원이 손상이 된 게 아니라 맞죠? 그러면 12월 31일자 합잔이나 재무상태표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도 말일자 잔액은 조회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합잔 먼저 가볼게요. 합잔 갈게 그냥. 12월 31일 날 여기서 영업권을 조회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영업권 조회했더니 영업권이 지금 800만 원이거든요. 맞죠? 그럼 800만 원짜리 영업권이 100만 원으로 우리가 하락한 거예요. 맞죠? 그럼 700만 원이 손상된 회계 처리하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대변에 영업권 700 까고요. 우리 손상차손은 수동결산밖에 안 돼요. 자동결산이라 변출력 없으니까 대변에 무형자산, 손상, 차손 이렇게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맞나? 자, 이거 여러분들 자, 우리 그 회계 1급 또는 세무 2급 지식 동원해 보시면 돼요. 우리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종료일로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금 정리하잖아요. 정리. 기억나시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셨냐면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죠.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 어저께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 그 대손세액 공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분기로 끊었었죠. 어떻게?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깠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 그렇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내가 예정신고 때 원칙적으로 환급 안 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맞죠? 요거 미수금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예 대놓고 여기 미수금이라고 돼 있네. 여기 미수금 계정에는 예정신고 때 미환급 때문에 세액이 5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미수금 차변태생이잖아요. 대변을 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붕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실제로. 복습해보면 세무 1급은 일반적으로 계정과목 안 줘요. 우리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있잖아요. 계정과목 뭐죠? 잡이익, 그죠? 잡이익,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회계잖아, 회계. 세금과 공과. 오케이? 그럼 지금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잖아요. 요거 정리하면 되지. 차변으로.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잖아요. 차변에 있는 애들 대변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볼게, 그러면. 자, 12월 31일 날 지우고. 그럼 일단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이니까 대변을 정리할게요. 대변으로 대급금이 4,860만 원 돼 있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대변이니까 정리하려면 차변으로 8,400 정리. 이렇게 하고 일단 정리했고요. 그 다음 미수금 까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미수금 얼마야? 50만 원. 그죠? 그리고 미수금은 거래처를 걸 수가 없어요. 세무서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처 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가산세 20만 원. 817번.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납부세액이죠, 뭐. 예수금이 더 크니까. 매출세액이 매입세 공제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납부세액이니까 1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 미지급 세금 잡으란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3,510만 원 나오네요. 이렇게 잡으란 얘기입니다요. 되셨어요? 자, 6번은 바로 할게요. 오늘 마지막 교시 때 했었으니까. 6, 7번. 자, 여기. 이게 최근에 또 나왔다면 이거 두 번인가 세 번 냈어요, 이렇게. 네. 해볼게요.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사채에서는 이자 비용은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에요. 아셨죠? 그거 외우셔야 돼, 꼭. 그래서 여기. 그럼 우리가 사채 장부금액 원래 3,500만 원짜리잖아요. 1월 1일 날. 그죠? 그럼 3,500만 원에 여기 유효이자율 8% 곱하면 돼요. 이게 실질적인 이자 비용. 아까 가서 꼭 외워주세요. 네. 그럼 이게 280만 원이 이자 비용 발생이 될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점 뭘까요? 이자는 매년 말에 보통예금 이체한다라는 거, 요게 액면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례로 따지면 8만 원 준 거 있잖아요. 현금이자 8만 원.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돈으로 주는 액면이자. 아셨죠? 항상 사채 쪽에서 이자 비용은 돈 나가는 거 이외에 나머지도 고려하는 거고. 그죠? 보통 예금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건 액면이자 쓰란 얘기예요. 현금 나가는 거. 우리 액면이자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죠? 액면가액에 액면이자를 곱해서 준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액면가액은 4천만 원. 액면 이자율은 5%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해도 표시 이자를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빵꾸 나는 곳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까면 되는 거 상가게.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잖아요. 1년 지나서 지급하니까 까야지. 맞죠?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 자감 계정,
차변태생이니까 상가변 대변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7번. 저 할증만에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자, 보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도 거래처 제가 못 고쳤어요. 왜 자꾸 실수하냐. 뭐냐, 여기 하면 내가 은하가 발행한 채권인데 만기 보유 목적으로 현금 구매했다라는 거, 이거 사채 취득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냈던 거예요.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네. 됐죠? 그러면 이 사채 발행자의 이자 비용이 사채 취득자 이자 수익이라면서요. 똑같은 공식 쓰면 되죠. 어떻게?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장부 금액이 X1년 1월 날 888584잖아요. 맞죠? 거기에 유효이자율 15%. 오케이. 이렇게? 자, 근데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 하라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미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올림 하시면 돼요. 요거 곱하면 반올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게 아까 했던 이게 표시 이자는 매년 말 현금 수령, 요게 액면 이자입니다. 항상 현금 이자 주고받는 건 액면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액면 이자는 어떻게? 액면 금액의 표시 이자율 되셔요? 아까 그래서 액면 금액 100만 원에 표시 이자율 10% 곱한 10만 원을 현금으로 액면 이자 받아내는 거예요.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15%를 요구하는데 우리 이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10%밖에 안 주니까 맞죠? 요 차이 나는 이자만큼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나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채권 금액에서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만기 보유 증권이나 나머지 금액을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올려주시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잘 나와요, 시험에.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유동성 대체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뭐냐면,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 당초에는 비유동 부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성 장기 부채를 대체하잖아요. 그죠? 똑같아.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은 회계에서만큼 만기가 3개월 초과 1년 이하일 때 써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은. 3개월 이내면 그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정기 예금 못 쓰거든. 아무튼. 예. 근데 그럼 여러분 혹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1년 넘어가는 장기잖아요. 그럼 혹시 계정권 못 쓴다 하나 배우셨어요? 장기성 예금 맞아요. 장기성 예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개설할 때가 5월 1일이죠. 그리고 만기일이 4월 2025년이잖아요. 그럼 당초에 만기가 4년인가? 그죠? 4년이니까 원래는 장기성 예금이었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올해 연도 말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으니까 장기성 예금이 더 이상 아니죠. 6천만 원은. 맞죠? 그럼 정기 예금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대체하라는 뜻이에요. 요거 문제가. 아이 오케이? 이해되신?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냐면 대변에 장기성 예금 까는 거예요. 더 이상 장기성 예금 아니다. 네. 이거 이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이다라고 유동성 대체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됐고요.